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TV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휴일을 맞이하여 집에서 쉬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영상도 많이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는 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애국자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정도로 제가 피가 끓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좀 예전에는 제가 속아서 잘 몰랐을 때는 막 무조건 일본 한다 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세뇌를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전쟁 판도를 보면은 핀포인트라 해가지고 그 세력만 제거하잖아요. 국민들은 건들진 않잖아요. 민간인들은. 그게 바로 전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사회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런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도 그렇고 뭐 그런 거 봤을 때 다 일본 사람들이라고 나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타니 쇼헤이를 보십시오. 정말 인성 좋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일본이라 아쉽다 이거보다는 정말 그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바로 혐오의 대상. 이건 다 일본,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혐한꾼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속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혐오의 감정 이런 거. 저는 오타이 쇼웨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역사 저널이랑 이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연히 KBS 하는 걸 봤는데 그 안중근 의사님께서 마지막에 어쨌든 그 일본에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그 저희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걸 재판을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맞았던 저는 솔직히 일본 같았으면 그동안 일본 같았으면 사형을 했을 것 같았는데 최대한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사형 당시 있었던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마지막에 안중근 의사님께서 그 사형을 받을 때 조금만 더 시간 달라 그랬어요. 항소를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새로운 사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항소를 안 하셨을까? 항소를 했었으면 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그런 살려고 생각 안 하셨던 거죠. 목숨에 대한 그런 안 아끼시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데 육군 참모총장 안중근 의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뭘까? 가족들 얼굴에 한번 보고 싶다. 어머니 얼굴에 한번 뵙고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요, 여러분? 동양 평화론에 대해서 글을 적으셨어요. 그걸 완성하지 못하고 한 게 아쉬워하셨는데 그걸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동양 평화론, 미완성의 작품인 평화 선언서를 작성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나온 거 보니까 아시아인, 서구 뭐 열강들 있지 않습니까? 열강들이 식민지 개척하는 데 있었고 동양 평화론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삼국의 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 모여갖고 서로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하자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걸 보더니 정말 획기적인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만중근 의사님이더라고요. 저분이 정말 총만 잘 쓰는 포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이 그러니까 참모총장, 총만 잘 쓰는 단변에 그렇게 저격할 수 있는 그것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생각이 더 깊으신 분이었더라고요. 문무를 겸직한 분이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면 진짜 그랬던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좀 놀랐습니다. 사실. 그만큼 저는 진짜 그 보면서 그 안중근 의사를 보면서 진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맞나 이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 어저께 제가 이 우연치 않은 그 쇼츠 영상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서 사람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구나.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언젠가 우리가 대화를 하던가 어떤 뭐 세미나 같은 강연을 할 때 보면은 사람의 말을 끊는 게 있어요. 아,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같이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일하다 보면은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60을 넘어가신 어르신들께서 보면은 자기 말을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더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60이 넘고 세상을 많이 살다 보면 더 지혜로워지고 하다 보면 지혜가 쌓이고 하다 보면 아는 것도 있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덜 하시게 되고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사실.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마디 더 하시려고 그러거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이 생각 좀 들었어요 가끔씩. 저러지 말자 생각 들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뭐 경제적이고 뭐 문화가 선진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대화의 품격이란 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대화의 품격.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선진국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 정치라는 건 말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아 그래 나도 예전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 되게 중요시 여겨요. 제가 뭐 이렇게 재미있는 말 하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발표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발표를 할 때 좀 제가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때 보면은 우리 막 손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가끔씩 제가 글을 좀 이렇게 좀 제가 나름대로는 잘 썼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생각이 드거든요. 한마디 할 때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약간 감동을 받고 상대방도 수긍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맞아 그때 이런 말 하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써서 얘기하는 게 정확한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 번 생각 거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자 이런 습관을 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참을성이 길러지더라고요. 하면서 그래 하면서 계속 수긍하게 되는 거죠. 잘 듣는 표죠.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약간 그런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병선이 잘 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 했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그 체감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사이가 방송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진짜 배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누가 자기 말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앞에서 저 한데, 병선아 너는 이 일을 함에 있어갖고 너무 느리다. 너는 네가 하는 몫은 지금 2분의 1밖에 역할을 못한다. 사람한테 2분의 1 역할밖에 못한다. 이런 말을 저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저는 그때 반발을 하고 싶겠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듣고 있었어요. 그냥 일단 해볼 수 있는 만큼 다 들어라. 그리고 나서 좀 아닌 것 같은 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바로 받아칠 때와 흥분해서 받아칠 때와 다 듣고 얘기할 때 저 다르거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라든가 이렇게 연설할 때 그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게 가장 그게 남자 아닙니까? 그게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중에 말을 끊거나 그 사람이 할 말을 다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예의가 아닙니다. 방송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CBS 같은 경우 듣다 보면 자기 패널도 불러갈 때 딴소리 한다고 생각해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분 남았어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잖아. 이런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충분히 편성을 해갖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은 여야를 아우르는 모두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김태형 조수지사 같은 사건도 보십시오. 그분이 인사라도 한마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사 한마디 하고 뭐 다른 발언 하지 말라고 말을 끌어버려요? 당신 말이 재밌어 그럽니까? 당신은 그게 자기가 웃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재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인격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뭐 왕관 바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보여요. 당시 평상시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끊고 그리고 도중에 참견하고, 그렇게 하면 말을 잘하는 겁니까? 당신의 품격과 인격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준석 씨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끝까지 듣지 않잖아요. 도중에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겁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선생님께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눈을 똑똑히 보면서 정확하게 할 말 다 하셨습니까? 끝까지 들어주는 게 그게 예의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면전 앞에서 욕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 욕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욕이 나오자마자 흥분해갖고 바로 받아 쳐버리면은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선진국형 그런 대화의 창이 되겠습니까?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제가 말씀드린 흥분은 성적인 흥분이 아니라 이런 흥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이랑 1,000만 원씩 받아가며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이 할 행동입니까? 저를 대묻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뭐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다 여러 가지 배웠지 않습니까? 스피치 학원에서 가르친 게 뭐가 제일 중요한 거겠습니까? 저는 안 다녀봤지만 일단 들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저도 대표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걸 표현하냐면 일단 말씀을 잘 들어요. 예. 듣고 나서 핵심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이게 뭐죠? 종합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동받는 포인트를 딱 해서 그렇게 제가 받은 교훈을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 정말 이런 게 우리 삶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그래 다음에 저한테 또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저렇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글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발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듣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도중에 저는 무리하게 끊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말이든. 일단 들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저는 7명이든 10명이든 모였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쪽 이런 얘기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들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일단은 들어주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분이 할 수 있게 만큼.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중에 말을 끊지 마십시오. 정말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당신에게 어떻게 보면 당신이 원한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앞에 당신 말을 끊는다는 건 엄청 무례한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김태우 조지사, 저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십시오. 김태우 조지사께서 눈을 불아리셨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대통령을 참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냥 웃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배운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정말 예의가 없고 천박한 겁니다. 그거를 영국의 그런 귀족들이 그걸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니네가 선진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진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 우리까지 같이 그렇게 도매급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그러니까 당신이 자꾸 뭐 조폭들과 우리가 그런 말 듣는 거예요. 조폭들이라는 사람들은 뭐 양아치 같은 사람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선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아무리 헛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일단 들으라고요. 끝까지 들으라고요. 저는 예의를 중시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모임에서 마찬가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주도해서 다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다고 생각하기에. 하지만 한마디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끝까지 들어봐주는 그런 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다 불러다 놓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임 막 만들고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서 다 중요한 건 자기 말하고 싶어서 부르는 거예요. 꽂아놓은 보리자루 그냥 병풍들 세워놓고 싶어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임이라는 게 모두가 궁금해서 친구가 궁금하고 안부가 궁금한 건데 그거 가다 놓고 자기 자랑질 하려고 부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들으려고 할 거면 들어주세요. 불러다 놓고 할 거면 충분하게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기회를 주셔야죠.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배운 사람이라고 소위 인텔리 사람이 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 직업의 기초는 없듯이 사람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뭐 직업이 못해서 이렇게 말 1분만 하게 해. 저 사람은 10분 얘기해. 교수니까 10분 하게. 이런 겁니까? 들을 가치도 없어.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나나 다 똑같은 인물입니다. 한줌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준서가 내가 형이니까 말한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지금. 근데 형님들이 얘기하거나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라고. 도중에 잘라가지고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뭐 말빨에 밀려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들어주는 거야. 끝까지. 우리도 말하고 싶지 하지만 그렇게 배워왔어. 상대방 끝까지 들어주라고. 그러니까 제발 정치인님들 제발 상대방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무리 당신 앞에서 당신을 무함한 욕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당신의 신사를 얻을 겁니다. 제가 세상 살아남은 이유가 이겁니다. 저를 몇 번씩 내치려고 저를 나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날 잡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 병선이가 그래도 들어주는구나. 덤비지 않는구나. 예, 바로바로 하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자기들 출시가 다르다 생각하겠죠. 저라고 왜 그걸 바로 안 반박하기 시켰습니까? 내 앞에서 제 욕을 하는데.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으라고요. 일단 듣고 들으라고요. 예. 끝까지 들어주라고요. 할 말 다 하고 싶을 때까지 들어주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여러분, 일단 들어주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고 세상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짧은 뭐 46세지만 예, 제 살아가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 수원하고요, 수원 FC랑 용인 FC랑 용인에서 경기가 있어갖고 경기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갖고 열심히 응원하고 에너지를 얻어오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면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